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경매학원 원장입니다. 부동산이나 경매에 대해 관심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엔 아직 경매법원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철수라는 경매법원에 처음 가보는 친구를 내세워서 여러분들이 경매법정에 가시면 해야 될 일과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매법정에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사람도 많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만 합니다. 경매법정 맨 앞에 가니 입찰표와 대봉투 그리고 돈을 넣을 수 있는 소봉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혹시나 실수할까 해서 봉투를 2장씩 챙겨서 입찰서를 작성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칸막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입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사건 번호를 여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물건 번호는 2번이니까 물건 번호에 2를 꼭 써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기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물건 번호 1번에 입찰한 것으로 간주해 엉뚱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철수는 자기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요. 전화번호도 넣고 주민번호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소도 적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입찰 보증금과 입찰 가격을 적는 난입니다.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어제 생각했던 가격을 써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써야 할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거나 고치면 낙찰이 되어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튼 철수는 원하는 가격을 입찰 가격 안에 써놓고 보증금액도 써넣었습니다. 보증금액은 입찰한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 가격을 써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라는 란에도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개찰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조금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해도 철수는 이 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학원 강의 수강에 대해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발전소 경매학원에서는 불황극복 프로젝트로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경매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은 경매 기초반을 대상으로 하고요.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교육비가 단돈 20만 원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경매를 배우고 싶었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인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경매에 대한 기초 이론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법원 현장 학습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20만 원을 투자해서 3억짜리 빌라를 2억에 낙찰받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이 실제로 제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낙찰받은 사례가 많이 있고요.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원장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투입니다. 대봉투 전면에는 오늘 물건을 진행하는 경매계를 숫자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본인이 입찰을 할 것이기에 입찰자 이름도 적고 그곳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대봉투를 뒤로 돌리면 이렇게 다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써놓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써놓습니다. 자, 이제는 소봉투 차례입니다. 소봉투에는 준비해온 입찰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봉투가 편지 봉투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오길 정말 잘했다고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처음이라 정신도 없는데 분실을 하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봉투에 돈을 넣고 철수는 역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써넣고 제출자의 철수 이름과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작성한 입찰표와 돈 봉투를 대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접는 선을 접어서 여기에 호치케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집행관에게 신분증과 함께 봉투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집행관은 신분증과 입찰 봉투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고 대봉투에서 바로 이 부분을 입찰자용 수취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뜯어서 철수에게 주었습니다. 이 수취증은 나중에 낙찰자를 부를 때 갖고 나가서
다시 집행관에게 제출을 해야 하니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철수는 개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경매에서 철수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철수는 자기가 쓰려던 금액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쓰고 말았습니다. 낙찰은 받았지만 철수는 크나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는 결국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돈 벌려고 경매를 했다. 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입찰표 작성을 현장에서 하지 말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서 경매 지식의 경매 서식란에 가면 기일 입찰표 및 위임장이 있고 이 양식을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해 갔다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경매를 더욱 열심히 해서 손해본 금액을 덮을 정도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임장을 다녔고요. 결국 손해를 다 복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수의 첫 입찰은 실패로 끝났지만 씩씩한 우리 철수를 위해 모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경매발전소 경매학원에서 전해드린 철수의 실패한 첫 입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를 통해서 실수하지 마시고 성공하는 경매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